갓댐 블루스타, 갓댐 블루스타. 갓댐 욕 아닌가요? 왜 욕을 하시는 거죠? 정말 치욕적이었는데요. 나마오이라고 그랬다고. 넘버원?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이제 다 죽게 됐으니 죽을 바엔 깨끗하게 죽읍시다. 바로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장병들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자 레슬링 선수 장은실입니다. 잡았습니다. 조심해야 돼. 다리 뺏기면 안 됩니다. 10번만 더 하자. 일어나. 지금 안 되지. 마지막이야. 가야 돼. 은실 씨는 또 피지컬 100에서 여성 주장으로 맹활약을 하시면서 관심을 한 몸에 받으셨잖아요. 그 인기를 좀 느끼시나요? 네, 요즘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레슬링은 강인한 체력과 또 고도의 정신력이 필요한 너무 힘든 운동 종목 아닌가요? 네, 맞죠. 레슬링은 워낙에 고강도 운동이다 보니까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요? 네, 왜냐하면 아무런 기구 없이 그냥 맨몸으로 하는 운동이기 장비 때문에 없어도 네, 되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은실 씨가 레슬링뿐만 아니라 뭐 씨름이나 크로스핏 대회에도 참가를 해서 입상을 하셨잖아요. 네. 다른 종목도 궁금하기도 했고 또 코로나가 있을 때 저희가 운동할 장소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크로스핏 체육관, 사설로 운영하는 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도전 정신이 너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김동윤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미디언 엄지현입니다. 진짜 수고했다 엄지현. 제 매력 포인트예요. 스레리들 안녕. 제가 또 알아주는 명품쟁이거든요. 정말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팬이에요. 제가 본 군인 중에 가장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엄지훈 씨가 이제 부캐 그 엄지렐라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어떤 캐릭터인 거예요? 엄지렐라는 이제 명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금수저인 인플루언서인 사람이에요. 한번 보여주실 수? 여기서요? 네. 세레라 안녕? 안지렐라예요. 사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명품을 내가 안 들고 오긴 했는데 명품을 좀 들고 오면 안 될 것 같은 자리여가지고 안 들고 온 거니까 이해 부탁해. 이런 느낌인데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은실 씨, 오늘 주제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아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국군 육사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푸른색 별 모양 마크 때문에 이들을 청성부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당시 육사단 소속이었던 전재현 참전용사의 인터뷰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오는데 이제 그 후퇴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미 해병사단이 이제 걸어서 들어오더라고. 그냥 우리가 막 역지거리하고 총 같은 거 뺏고 무전 같은 것도 뺏고 그냥 갓댐 블루스타. 갓댐 욕 아닌가요? 잘못한 게 있나? 왜 욕을 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전혀 다른 영상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 여기 들어 영문산에 들어 방역해서 올라오니까 나마오이라고 그랬다고. 넘버원? 이거 근데 아예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육사단은 갓댐 블루스타라고 조롱을 당하다가 넘버원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건이 일어났던 1951년 5월로 가보겠습니다. (1951년 5월 17일) 육사단 장병들이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육사단은 4월 22일부터 사흘 동안 벌어진 사창리 전투에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밀려 후퇴하게 됩니다. 어떡해요. 사단 전방에 대규모의 적이 집결하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장도영 사단장은 국군 6사단 근처에 있던 미 해병 1사단과 연결해 사창리에서 방어 진지를 구축하라고 지시합니다.
육사단 이연대는 가장 먼저 사창리에 진입했어요. 행렬의 앞에는 대공포판을 맨 사단 수색 중대 병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공포판이 뭐죠? 공중에 있는 항공기가 아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식이에요. 대공포판을 맨 인원이 가장 선두에서 진격을 하면 항공기 조종사가 그 인원을 최전선으로 인식을 하고 그 앞쪽에 있는 적을 향해 공중폭격을 지원하는 거죠. 이연대 장병들은 앞쪽에 대공포판이 보이니까 그 뒤를 따라갔죠. 그런데 사창리 안쪽 협소한 계곡에 다다르자 갑자기 대공포판을 든 병력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바로 그때 숨어있던 중공군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와서 이들을 에워싸기 시작했던 거예요. 중공군이요? 그 대공포판 메고 있던 군인은 어디 갔어요? 그 군인이 중공군이었어요. 중공군의 유인작전에 말려든 거였죠. 그래서 일정한 고지까지 가니까 그건 안 대공포판은 안 보이고 중공군이 쓸어 나오는데 엄청나게 그냥 수를 알 수 없이 막 그냥 누런 옷을 입고 뛰어나오더라고. 속았죠. 유인 당했죠. 뭐 워낙 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사격을 하고 시체가 뛰어도 관계없이 그냥 밀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후퇴했죠. 조금. 아군은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중공군을 정확하게 강타했어요. 하지만 무려 4겹으로 아군을 에워싸고 끝도 없이 밀려오는 중공군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후퇴를 결정하는데요. 이들에겐 더 큰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죠? 사창리 계곡은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없을 만큼 좁았거든요. 아군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와 있던 미군 자주포가 기울어지면서 후퇴하는 육사단을 아예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어떡해. 어쩔 수 없이 아군은 전차 그리고 포드를 포기하고 막 퇴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길이 가로막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사한 아군 병력도 많았어요. 이때 가장 선두에서 진입했던 이연대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요. 한 장병은 당시를 회상하며 계속 흐르는 눈물을 먹느라 후퇴하는 내내 목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 계곡에 들어갔던 포들, 전차들, 각종 차량들이 전부 다 못 나왔어. 그 다음날 미군 비행기가 가서 그걸 다 폭격을 해서 이제 아군 그 장비들을 없애버렸는데 그 피해가 엄청나게 컸어요. 사창리 패전이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죠. 육사단에게 사창리 전투에서의 패배는 정말 치욕적이었는데요. 이들은 6.25 전쟁 초기에 춘천을 3일 동안이나 사수해 국군의 한강 방어선 구축에 크게 기여를 했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격에 나선 지 41일 만에 국군과 유엔군 중 가장 먼저 압록강에 도착한 부대이기도 했어요.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아서 대통령에게 헌수했던 일화도 잘 알려져 있죠. 진짜 자존심이 너무 상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얼마 뒤 이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어요. 바로 용문산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라는 거였죠. 드디어 사창리 전투의 서력을 씻을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들 이제 다 죽게 됐으니 죽을 바엔 깨끗하게 죽읍시다. 진명섭 대위는 장교들을 불러 모아놓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신분증, 지갑, 심지어 담뱃가루까지 탈탈 털었어요. 장교들도 하나둘씩 소지품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담뱃가루까지 탈탈 털 정도였으면 정말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곤 불까지 붙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장병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부대장 대위가 그때 뒤로 전달, 장교들 앞으로 이제 우리 죽는데 깨끗하게 죽자. 지갑, 신분증, 돈, 포장을 뒤집어서 담배, 재가루 다 털고 거기서 불러서 태웠어요. 아무런 미련이 남기지 말자. 이 담배가루까지 완전히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말자.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눈물만 쭉 흘렀죠. 주머니에 그 편지랑 가족 사진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불타는 거 보면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때 장도영 사단장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대는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일이 없는데 사창리 전투에서 망쳐놓았다. 이 오명을 씻기 위해 너희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이연대 장병들은 철모에 결사 두 글자를 새기고 비장한 각오로 용문산으로 향했습니다. 용문산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되는 삼각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교차하는 육상교통의 요지이기도 했고 아군과 중공군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문산을 차지를 해야 전쟁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육사단은 사창리 전투에서 서력을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용문산을 사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장도영 사단장은 이연대의 전술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선방어에서 전면방어로 바꿨어요. 선방어, 전면방어? 그게 뭐죠? 원래 이연대는 주저항선을 보호하는 경계부대의 임무를 했어요. 기존의 선방어는 일렬로 쭉 서서 앞만 보면서 적의 공격을 막다가 한 곳이라도 뚫리면 주저항선으로 후퇴하는 전술이에요. 이에 반해 전면방어는 동그랗게 진지를 둘러싸고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적이 공격하든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는 거예요. 장병장군이 그때 이제 용문산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부터는 선방어를 안 한다. 대대별로 고지를 동그랗게 말하자면 지금 말로는 이제 전면방어라고 그래요. 적이 옆으로 오든지 뒤로 오든지 관계치 않고 하여튼 그것만 지키는 거로.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육사단의 겨루가 대단했네요. 장도영 사단장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이연대 뒤에 27포병연대와 미 9군단 자주포 포병대대가 화력 증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미 공군도 출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지상에는 자주포가 있고 하늘에는 전투기가 있고 너무 든든한데요? 네. 5월 18일 육사단은 전투태세를 갖추고 중공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때 드디어 용문산 전투가 시작됩니다. 적이 멀리서 강을 건너는 중공군 선두부대가 보였습니다. 아군은 도하의 성공에 산을 오르는 중공군에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은 끈질기게 기어올라와 수류탄을 던지고 장총을 쏘아댔습니다. 중공군의 계속되는 공격에도 이연대가 철수하지 않고 진지를 끝까지 사수하자 중공군은 이곳을 주 저항선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 저항선을 지키던 나머지 육사단 병력도 427고지로 와서 중공군을 방어했어요. 후방에서 국군과 미군의 포병대대가 화력을 지원했는데요. 그 위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산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육사단은 사흘 동안 밤낮으로 맹렬한 공세를 퍼부었고 결국 5월 20일 중공군은 북한강 남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육사단은 끈질기게 중공군을 추격하는데요. 이들은 화천 저수지 앞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오다가 결국은 어디 걸렸냐면 화천 발전소에 걸렸어요. 저수지가 지금 저수지 건너갈 수가 없다고. 저수지 한쪽으로 이제 길이 나 있는데 거긴 우리 연대가 와서 지켜보고. 그러니까 북한군, 중공군이 거기서 엄청 많이 죽었어요. 용문산에서 시작해 화천 저수지에서 중공군을 완전히 끝장낸 이 전투를 용문산 8호호 전투라고도 부르는데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화천 저수지를 8호호라고 명명했어요. 8호호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바로 오랑캐를 대파한 호수라는 뜻입니다. 8호호에는 용문산 전투의 승전을 기념하는 비석도 있는데요. 그 아래 육사단 청성부대의 마크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멋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 파란색 별을 보니 그 의미를 알 것 같은데요? 네. 육사단 장병들은 수사불패 청성투혼,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라는 청성부대의 투혼으로 용문산을 끝까지 지켰고 사창리 전투에서의 서력을 말끔히 씻을 수 있었습니다. 육사단이 근데 대단하긴 하네요. 수사불패.
저희 레슬링에서도 수사불패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레슬링에서도 쓰는 용어군요. 네. 용문산 전투는 국군의 사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전투를 기점으로 전쟁 초반 1년 동안 치열했던 전면전이 고지 탈환을 목표로 하는 국지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중공군이 엄청난 전력 손실을 입자 유엔군 소련 대표가 휴전협정을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와, 휴전협정까지요? 네, 정말 국군의 큰 활약이 대단했네요. 용문산 전투는 미군 육군사관학교 전술교범의 전면 방어의 신화로 소개될 만큼 6.25 전쟁사에서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군 육사단이 용문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군인으로서 명예를 되찾기 위함이었을까요? 이게 군인으로서 명예도 진짜 중요한데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하신 거잖아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네.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용문산 전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승전보를 울리며 국군의 사기를 드높였던 전투였어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당시 육사단 장병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는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자유와 평화,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